여러분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첫인상도 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태도가 돌변하거나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 척 속이기에 좀처럼 쉽게 눈치챌 수 없고 결국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착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뱀처럼 교활한 사람 특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계 초반에 지나친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지 선을 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대방의 칭찬이나 애정 표현이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방의 친절과 관심에 쉽게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관심이 지나치게 과해 보일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관계의 초반부터 지나치게 관심을 주고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나 지인에게도 과도한 칭찬이나 아첨, 그리고 관심을 주는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칭찬이나 관심을 받으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색하고 불편하다 싶을 때가 있다. 그중 하나가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과도한 칭찬이나 관심이다. 이런 태도에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의심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라고 비춰지기에 상대의 호감을 경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람과 사회 경험을 하다 보면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물론이고 잘 아는 사이더라도 상대에게 과도한 칭찬이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사람들은 꼭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 게다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애정 공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다. 상대방에게 애정 공세를 퍼부어 자기 멋대로 조종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상대에게 예전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언행을 일삼다가 결국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떠나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예전과 같은 행동을 또다시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관계 초반부터 지나치게 관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쉽게 흔들리지 말고 그에 대해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이들의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그들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완벽함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에게 관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에 불과하며 진정한 감정 교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과도한 애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급을 나눠서 다르게 대하는 사람. 인간 사회 내에서는 불행히도 개인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여 소위 말하는 급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착취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들은 부와 명예, 권력이라는 허영에 집착하여 그것들을 소유한 이들과만 관계를 맺으려 한다.
이들에게 인간적인 공감이나 친밀감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첨을 낮다고 평가하는 이들에게는 무시와 경멸의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타인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 착각한다. 이들의 태도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곤 한다. 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비열한 본성을 드러낸다. 인간의 본성 중 가장 비열한 것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착취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는 교활함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며 이는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방어기제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며 오히려 인간관계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지닌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도 이러한 비열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한 관계를 추구할 때 비로소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위로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사람. 위로받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정말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무기력을 주입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임을 나타낸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 안 어울려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는 척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시오패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시오패스는 타인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기에 상대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학습한다. 그렇게 학습된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일반적으로 매력적이고 평판도 좋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상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무기력을 주입하는 수법을 잘 사용한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상대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자신의 손아귀를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에 상대방의 발전을 어떻게든 막아 세우려고 한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응원하지 않고 체념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야만 상대를 자신의 도구로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들은 종종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 안 어울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존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일 수 있음을 눈치채고 그 상대방을 경계해야만 한다. 이들과의 대화 후 자신이 무기력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느낀다면 이는 반드시 눈치채야만 하는 신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흔들고 그래서 상대방이 무기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단은 내가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기력해지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아를 지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소시오패스의 교묘한 심리적 조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적 방어 기제를 강화해야 함을 명심하라.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라.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20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달아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8번째,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 찍은 상대의 삶에 전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9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가 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10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착해 보이지만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